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사실상 국민들의 카톡을 비롯한 SNS 통신을 검열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알게 모르게 규제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른들이 솔직히 까짓거 어른 동영상을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접속도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방송 프로그램들 전반에 걸쳐서도 각종 성역과 규제가 말도 못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D, 3D 같은 만화 캐릭터에 대해서도 인권과 감수성이 있다라고 떠들지를 않나. 게임업계 일러스트도 규제를 받고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 AI 인권까지 찾아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뭐 찾아가는 인권 서비스죠. 이제는 하다하다가 뭐 인형이라든지 웹툰 규제까지 하고 있는 세상인데 뭐 살아있는 피해자는 없는데 가해자만 만들어지고 있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점점 더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자,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규제가 바로 HTTPS 인터넷 접속 규제입니다. 실시간 검색어도 규제를 하고 있죠. 뉴스 연예계 같은 것들 댓글도 규제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규제들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한 번만에 생긴 풀 서비스들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이거는 구글에서 직접 발표했던 자료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구글에다가 삭제 요청을 넣은 콘텐츠 건수의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콘텐츠 수가 몇 개냐면은 5만 4천 개가 넘어요. 2위인 미국이 9천 건이고 저 밑에 일본은 1070건밖에 안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은 한국 정부가 삭제해달라고 구글에다가 징징댄 건수가 50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구 비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대한민국 인구의 몇 배입니까? 약 6배에서 7배 이상 많죠. 일본도 우리나라 인구에서 약 2.5배에서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엄청난 인구수 차이를 생각해보면은 인구 비례를 감안했을 때는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인터넷 정보의 통제와 검열, 표현의 자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상 누군가가 검열을 하기 때문에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올라오면은 내용을 살펴본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의 손길이 닿고 있다라는 게 절대로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도 개인 대 한국 정부가 부딪히면은 어떤 요청과 건의가 들어왔을 때 그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카톡 오픈 채팅방이 사실상 검열받게 되었다고 온 인터넷 커뮤니티가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자, 명분은 다음과 같아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기술적 관리적으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이용자 보호지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웃긴 짤방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누군가가 그 내용물을 검열하고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일단 검토를 해야 그게 유해한지 아닌지 누군가가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사람이든 그 주체가 사람이든 아니면은 사람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닿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내용물을 검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2016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테러 방지법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을 사찰하는 나쁜 법이라고 사실 국민들은 반대도 안 했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편승하면서 필리버스터로 그렇게 시간을 끌어대던 게 바로 이 인간들이었죠. 툭 하면은 자유파리를 하던 양반들이 그런데 막상 지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심각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인터넷 공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무지성으로 선동된 사람들 솔직히 많았잖아요. 뭐 20대 30대 중에서는 거의 뭐 7, 80% 이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인터넷 공간이 더 자유로웠습니까? 아니면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더 자유롭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이 수백 배는 훨씬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규제가. 원래 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와 검열이라는 게 야금야금 대의 명분을 내걸면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픈 채팅방, 그룹 채팅방만 적용 대상이다.
일반 채팅방이나 1대1 오픈 채팅방은 괜찮다, 개인들의 것은 괜찮다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 번 뿌리 내린 규제가 점점 더 영역의 범위를 늘려나가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뭐 요즘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GIF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일명 뭐 웃긴 움짤 같은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리면은 올리는 대로 모든 파일들이 나쁜 내용이 없는지 위에서 누군가가 살펴보고 규제와 검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국의 황금방패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떤 거대한 인터넷 만리장성 같은 것인데 이게 중국의 인터넷을 검열하는 거대한 어떤 중앙 통제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인터넷 공안 체제라고도 설명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면은 안 되고 정치인 비판을 하면은 안 되고 대만 이야기하면은 안 되고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을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대한 중앙 인터넷 통제 시스템, 검열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정부 비판하는 게시물이나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움짤, 합성 이미지 같은 거 올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죠. 단숨에 IP 추적당해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죠. 지금 대한민국도 껍데기만 다르지 사실상 똑같은 길을 지금 입구부터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저기서도 2009년 당시에 나왔던 뉴스 기사를 보면은 처음에 도입되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2009년 기사네. 항상 명분은 이렇다니까. 뭐 유해물을 단속하겠다, 우리가 국민들, 인민들을 위해 가지고 깨끗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실제 지금 2021년 오늘날 현재 인터넷의 자유가 저 나라에서 어떻게 됐나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국민들의 규제를 하고 통제하고 발을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간섭하고 규제하는 영역이 늘어나는 게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그렇게 하면은 정부와 정치권 입장에서는 솔직히 편하거든요. 국민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뭐만 하면은 뭐 명예훼손이다 뭐다 뭐 법을 저촉했다 위반했다 통제하고 이 목줄을 잡아 끌기가 정말로 쉽고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초기니까 오픈 채팅이고 그룹 채팅방이다 이런 운운을 하는 거죠. 단서를 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쟤네들이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때도 과연 저 규제 범위가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까요? 개인 간의 채팅방의 사적인 영역에 그 뿌리가 넓어지지 않을까? 슬금슬금 비집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들 뭐 오픈 채팅이라 그룹 채팅이라고 쳐. 애초에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떠들고 놀고 농담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뭘 올리는 건지 누가 뭘 올리는 건지 정부든 기업이든 중앙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를 엿보고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니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중앙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가 뭘 올리는지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시할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만 유해물이다 불법 촬영물을 거르려고 한다 간판을 내거는 거지 조금씩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조여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하고 쉴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불편한 게 없다. 불법 촬영물은 어쨌든 나쁜 것 아니냐. 유해한 자료를 막겠다고 하잖아. 우리가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너 왜 토를 다는 거냐. 우리한테 반대하는 너는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런 바보 같은 멍멍이들 꿀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미 한가득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 전체의 자유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거야말로 사실상 좌우의 문제가 없는 것인데 벌써부터 이거를 또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바보같이 무지성으로 편을 들고 있는 바보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서 정치해먹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는 세계에서 독재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문재인이가 국제회의에 나가가지고 이런 말을 감히 떠들었다라고 하죠.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가짜뉴스로 가장 큰 재미를 보고 집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본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 댓글은 많이 달지 마세요. 이 단어를 많이 달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어쨌든 저걸로 저 잘못된 뉴스로 가장 재미를 많이 보고 정권까지 획득한 게 본인 아닙니까? 근데 저게 여러분들 저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 저 방법이 뭐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구글 콘텐츠에다가 삭제 요청 건수 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처럼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정보나 비판들은 전부 다 가짜뉴스라고 트집 잡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그나마 해외 서비스 흉내라도 내고 있는 구글과 유튜브라도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정치판이나 시민 여론이 제대로 살아있기나 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문정부 한 번만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극소수의 커뮤니티들 없었으면은 문정부 한 번만에 충분히 이 나라는 적화가 되고도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카톡 오픈 채팅방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DC인사이드, 뽐뿌 등 유명하고 큰 인터넷 공간들은 전부 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N번방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것들은 해외 기업이라서 이 법에 사실상 적용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규제입니까?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거예요. N번방 같은 거는 하나의 명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산 이용자들이 그러면은 불편하고 찝찝해가지고 이런 규제와 검열을 피해서 해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웃긴 인터넷 짤방을 하나 올린 거고 한 인터넷 방송 BJ가 좀 이렇게 짓궂게 춤을 추고 쇼를 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를 재밌다고 올린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불법 촬영물 소지자가 되고 유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로 안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은 그 비용 부담과 리스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국내 소비자들, 국민들은 물론이고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과연 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줄어들어가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이 힘들어지면은 청년 일자리나 고용이라든지 관련 업계 전반은 어떻게 될까요? 축소하게 될까 아니면 성장하게 될까? 당연히 축소하게 되겠죠. 쇠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국내 기업들이 망하거나 서비스를 하더라도 얘들도 똑같이 해외로 법인을 옮겨버린다든지 간편하게 사업하고 싶겠죠. 투자와 고용을 해도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건지 답이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나라 안에 어떤 자극적인 사건이 이 사람들은 터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이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언론노조, 민노총 같은 거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건을 최대한 크고 떠들썩하게 선전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 먹죠. 떡밥을 던지고 자극적으로 국민들의 감성을 1차원적으로 자극하면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분노와 감정을 앞세우도록 이것들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이용한 뒤에 실제로 하는 짓이라고는 어떤 것이냐? 통제와 규제, 검열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어떤 자유로운 목소리를 가로막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죠. 결국에는 본인들의 권력 강화로 모든 사건들이 귀결되는 환상의 연쇄고리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정치하고 양몰이를 하는 방식을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요.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커지면 또 남 탓을 시전하는 거죠. 정부가 전혀 개입하는 것 아니다. 그거는 오해다. 킹실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차단하는 거는 KT 같은 통신사업자지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떠들어대죠. 그런데 개뿔. 그 유해 사이트니 컨텐츠를 지정하고 좌표 찍어주는 게 누구다? 정부의 입김이 닿는 방심위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순수한 민간 독립기구라고요? 삶은 소머리가 웃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거를 검열하라고 통제하는 판을 깔고 압력을 넣고 옳다 그르다의 기준선을 전지전능하게 긋는 게 누구죠?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누굽니까? 정치권이고 정부잖아요. 이거를 못 꿰뚫어 보면은 바보죠, 여러분들. 바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실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소한 만화 움짤이나 BJ들이 춤을 추는 짤방 같은 거를 가볍게 올렸다가 오픈 카톡에서 정지를 먹었다라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정확하게 작동이 안 된다니까. 개개인의 피해 목소리 안 들어줘요. 그냥 일주일 정지 때리고 기다리라고 한다니까. 결국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력하게 주문하는 태도는 바로 국민들의 각성입니다. 국민들의 각성이에요. 바른 목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5년 전에 그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렸던 선택이 2017년 대선에서의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국민 스스로가 일단 부끄러움부터 느끼고 반성하고 죄송한 줄 알고 지금이라도 부디 지지를 철회할 줄 알아야 이 나라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미래의 여지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 꼬라지를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불안불안하기 그지없어요. 사실 저도 차라리 이게 지지율 조작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야당이 사실 워낙에 무능력하기도 하고 또 사실 국민들도 아직까지도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급으로 단단한 아다만티움급 강도의 대가리를 자랑해버리니까 안 깨진다는 거죠. 외부 충격과 설득으로는 이 단단한 아다만티움 대가리가 안 깨진단 말이야. 묻지마 지지를 끝까지 보낸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도 솔직히 많거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앞으로 몇 달 뒤에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최악의 선택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참으로 두렵고 걱정됩니다. 뭐 하나 자극적인 거 건수 잡아가지고 크게 터트리고 자기들의 거대한 잘못은 숨기고 이쪽의 작은 잘못은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저 스킬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거기에 너무나도 격렬하게 휩쓸리고 선동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